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고 HBM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타노스 같죠. 네, 강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피니티 스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거 세 개 중에 한 개만 잘 되면 주가는 반대로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이 인피니티 스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HBM 제품이 진입 장벽이 초기에 엔비디아 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이크론마저도 HBM3E까지도 이제 어쨌든 공급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오히려 1등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2등, 3등한테도 특히 추월 당하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주가를 많이 누르는 것 같아요. 그냥 HBM이 엔비디아에 가냐 안 가냐, 그게 트리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실망감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 전사적으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던 파운드리에서 TSMC는 고공비행하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삼성이 그동안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HBM 쪽에 많이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갔죠. 삼성이 본격적으로 HBM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SK 하이닉스보다도 많은 캐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 면에서 보면은 삼성이 더 이제 앞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좀 낫지 않나. 엔비디아는 설계 쪽에서 최강이고,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 그리고 HBM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HBM을 만드는데 핵심 장비가 이제 한미 반도체. 자, 이들을 저는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굉장히 특수한 영역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고 HBM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타노스 같죠. 네, 강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피니티 스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인피니티 스톤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파운드리, 그리고 HBM이라는 주문형 메모리,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요. TSMC의 코버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이죠.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GPU하고 HBM을 실리콘 인터포즈에 놓고 2.5D 구조로 복합적으로 패키징하는 건데, 이게 또 TSMC의 독점인데 삼성은 또 iCube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하고 있죠. 네, 그게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너무 안 좋으니까 주식은 이제 끝난 거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네, 업황은 이렇게 엉망이면 자, 기대감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대로 이거 세 개 중에 한 개만 잘 되면 주가는 반대로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이 인피니티 스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저히 뚜렷한 답이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저력을 생각하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래도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짬바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는 그래도 예전에 삼성이 워낙 위기를 잘 겪었고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해오고 지금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고요.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지금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희망은 이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트랜지스터 구조가 핀팻 구조였는데 이게 삼성이 뭔가 모험을 한 거죠.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먼저 도입했고, 그리고 작년에 3나노를 먼저 양산했어요. 삼성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했고 TSMC는 좀 더 늦었습니다. 몇 달.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 쪽에 3나노 고객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TSMC 쪽으로 더 몰립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애플의 AP,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가는 AP를 TSMC 3나노에서 양산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올해 3나노 양산 들어가는 회사들이 뭐 엔비디아나 AMD나 퀄컴이나 뭐 인텔 뭐 이런 회사들도 전부 TSMC 쪽으로 줄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구글이 그래도 좀 관계가 좋은 편인데 구글 AP, 네, 구글의 AP, TPU라고 하죠. 이 AP를
4나노까지는 삼성하고 하기로 돼 있어요. 차차기 제품인 3나노를 TSMC로 갑니다. 네, 이게 좀 뼈아픈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지금 희망이 좀 약간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힘든 상황이라는 거 맞는 거죠? 그렇죠? 네네, 만약에 뭐 삼성 3나노가 굉장히 잘 됐으면 고객들이 저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실제로 아마 시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TSMC 코어스가 병목이거든요.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병목이라서 엔비디아는 TSMC한테 빨리빨리 투자해. 그러니까 TSMC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캐파가 잘 안 늘어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인텔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한테 월 한 5K 정도, 그러니까 월 5,000장 정도 웨이퍼를 코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EMIB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인베디드 멀티 브릿지 인터커넥트 브릿지 이런 정확한 제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EMIB라는 기술이 이제 코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건데 그 물량을 좀 이제 줬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스 중에서 이제 코어라는 거는 GPU하고 실리콘 인터포저를 붙이는 공정이고요. 그리고 워스라는 거는 HBM하고 인터포저를 붙이거나 아니면 인터포저하고 밑에 플립칩 BGA 기판을 붙이는 공정인데 코어는 아무래도 전공정에 가깝기 때문에 TSMC가 다 인하우스로 해야 되고요. 이제 워스 공정을 좀 외주로 해서 좀 캐파를 늘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워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오삿 업체가 있습니다. 외주 후공정 업체가 지금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하고요. 그리고 대만의 이제 스필이라는 회사인데 스필은 이제 ASE 자회사입니다. 네. 세계 1위 오삿 업체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고 삼성도 iQub를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삼성이 인텔처럼 뭔가 일부 물량을 받아서 돌린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뭐 디램 기술만 놓고 보면 그렇게 두 회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디램을 적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HBM에서 이제 기술 격차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는 아무래도 삼성이 2019년에 HBM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돈이 안 되는 조직이다라고 해서 해체를 했고 거기서 이제 핵심 인력들이 SK 하이닉스로 많이 갔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 때문에 얻어 걸려서 확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한 건데 이 기술들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칩을 구멍을 뚫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기술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수요일 제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붙여놨더니 일단 붙여놓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붙여놓으니까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거죠. 기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은 NCF라고 해서 Non-Conductive Film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MR 모프라는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두 개 뭐 정확한 기술적인 차이를 뭐 지금 설명드리기는 뭐 시간이 없고 어쨌든 만들고 나면 MR 모프가 발열 성능이 한 30% 이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발열 성능이 중요하냐면요, GPU가 열이 많이 나서 그래요. 예, GPU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AI 서버는 다 GPU 기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에서 열이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GPU하고 딱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발열 스펙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HBM3에 있어서 이 정도로 못 쫓아갈 거라고 예상을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못 쫓아갈 건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HBM3는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뭐 GPU는 계속해서 어차피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100% 다 생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GPU와 HBM을 패키징을 또 TSMC가 지금까지 100% 했거든요. 근데 올 초부터는 이제 예주 캐파들이 패키징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엠코, 그 다음에 스필, 그리고 이제 뭐 인텔이랑 삼성전자도 이제 이 패키징 대열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다면 패키징 하면서 생기는 TSMC가 혼자 패키징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이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TSMC의 자체 패키징 캐파에서 삼성이 이제 HBM3를 공급할 때보다는 예주 캐파에서 HBM3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HBM 제품이 진입 장벽이 초기에 엔비디아 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이크론마저도 HBM3E까지도 이제 어쨌든 공급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오히려 1등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2등, 3등한테도 특히 추월 당하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주가를 많이 누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D램이든 낸드든 지난 4분기에 출하액이 많이 늘었고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지난 4분기에 올라갔거든요. 그런 게 과거에는 주가에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HBM이 엔비디아에 가냐 안 가냐 그게 트리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실망감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 전사적으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던 파운드리에서 TSMC는 고공비행하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근데 첫 번째였던 HBM은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TSMC가 100%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그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진입 장벽이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예주 캐파에서 이제 그 코어스를 패키징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좀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내에 확인이 되면 저는 주가는 그거만큼은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눌렀던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 해소되는 부분만큼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당장 연내에 의미 있는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정 부분은 우려는 맞고 일정 부분은 너무나 이제 삼성은 엔비디아 HBM3 못 넣을 거야.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원화하고 싶은 고객들의 요구는 있지만 어쨌든 AI 반도체에서 특히 서버 쪽은 삼성이 트랙 레코드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퀄리티와 관련된 서버 쪽인데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어떤 팹리스도 삼성한테 그 제품을 조기에 맡기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모바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가 성장했다면 삼성이 좀 TSMC와의 격차를 그래도 조금 더 좁힐 수 있었는데 최근에 반도체는 이제 모바일 기기보다는 오히려 서버 위주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서버는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훨씬 더 퀄리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런 환경 자체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에 경험이 풍부한 TSMC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언제까지 TSMC를 쫓아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가 되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상당히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래 봅니다. 삼성도 사실은 어쨌든 TSMC가 애리조나에 팹을 피닉스에 짓고 있고 삼성은 이제 테일러, 텍사스에 짓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유사한 수준에서 받을 거고요. 어쨌든 제일 많이 받을 기업은 이제 인텔일 거고, 어쨌든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도 TSMC에 육박하는 정도의 이제 반도체 보조금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가 이제 월 캐파 기준으로 10만 장 정도 이제 요즘 지으면 과거보다 이제 훨씬 설비 투자에 대한 금액이 커졌습니다. 캐펙스의 버든이 커서 최소한 150억 불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또 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약간 좀 주도권을 좀 뺏겼죠. 원래 메모리는 이제 삼성이 원래 이제 주도권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삼성이 그동안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HBM 쪽에 많이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갔죠. 그래서 HB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먼저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떤 자신감이 좀 이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HBM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SK 하이닉스보다도 많은 캐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2.5배 정도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공장, 팹을 짓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되는 면이 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업적인 면에서 투자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자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삼성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불황일 때 이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엄청난 불황이었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투자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 면에서 보면은 삼성이 더 이제 앞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좀 낫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보면 이제 HBM3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완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술력도 나중에는 비슷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캐파가 어느 기업이 더 많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이 훨씬 더 캐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뛰어넘겠다 이런 거는 좀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격차가 심하게 이제 벌어져 있고요. 우리가 또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했다고요. 벌써 그게 한 35년이나 됩니다. 역사가 상당히 길죠. 근데 삼성은 불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7년도거든요. 그때 시스템 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나오면서부터 그때 시작을 했어요. 하기 때문에 업력이 길진 않아요. 그 전에도 물론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보시면 캐파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고요. 공장도 2배 이상 많습니다. TSMC가. 그러니까 캐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 기술력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불과 2만 3천 명 그밖에 안 됩니다. TSMC는 뭐 7만 8천 명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그 생태계도 중요합니다. TSMC는 생태계를 오랫동안 이제 갖춰왔거든요. 그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파운드리 회사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같이 이제 분업화 시스템이 이제 발달돼야 되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IP 기업이라든지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스엑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과 같이 이제 공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TSMC는 오랫동안 이제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어떤 그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이미. 하다 보니까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탄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런 게 견고하게 이제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따라잡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계현 사장님이 작년에 2028년도까지 뭐 TSMC 따라잡겠다. 불과 뭐 지금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실현되면 좋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좋긴 한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면에 현실적인 어떤 그 면을 본다면은 쉽지 않은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따라잡지 않더라도 그 간격을 이제 좁힐 수만 있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이제 간격을 얼마나 좁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따라잡으면 좋지만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이걸 뭐 불과 뭐 10% 5% 간격 차이로 이제 줄일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삼성이 2022년도부터 이제 GA 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양산을 먼저 했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기술면으로 안정화 단계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GA 방식으로 이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앞선 면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기술력 차이는 뭐 1, 2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TSMC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GA 방식 처음에 뭐 내년부터 이제 도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도입을 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양산이 뭐 딜레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수율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면은 삼성한테 엄청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겠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TSMC의 양산 일정이 딜레이 되는 거죠. 그게 만약 1년, 2년 딜레이 된다면은 엄청나게 이제 간격이 좁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수율이 TSMC가 뭐 처음 했는데 뭐 30%도 안 나왔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이제 삼성은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 갭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적인 면도 상당히 봐야 돼요. 과연 얼마나 TSMC가 잘할 수 있느냐. 무리 없이 이제 양산을 GA 방식으로 내년에 2년 안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삼성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삼성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정화 단계에 어느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인나노 GA 방식도 뭐 수율이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삼성이 상당히 잘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두 가지 다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어떤 심리가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빨리 따라잡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삼성이 또 따라잡게 되면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고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로서 이제 한국이 성장하기에는 어떤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2배, 3배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잡아야지만 한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2028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2030년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만약에 2035년, 2040년이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반도체 산업에서 1년이란 갭은 엄청난 변화의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더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2030년이라 하더라도 불과 이제 6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본다면은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워낙 이제 급변하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장기적인 뭐 10년 이상의 어떤 플랜을 놓고 이제 본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30년까지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예. 가능성은 있다. 예, 예.